신고 수목병리학 제3장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 중 3-3 수분 스트레스. 수분은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나무가 요구하는 물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에서도 물은 필수적이며 나무 전체의 수분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물질 대사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나무에서 물이 담당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또 중요하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함으로써 토양 내의 여러가지 무기 양분을 얻는 것은 물론 체내에서 물질 이동도 물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정산작용을 통해 필요 없는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의 몸을 식히기도 한다. 정산작용에는 물이 소실되고 뿌리는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양을 흡수하여 정산류의 흐름에 따라 식물체의 여러 부분에 공급한다. 따라서 흙 속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뿌리에 이상이 생겨 충분한 양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나무에는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식물체의 잎은 며칠 내에 시들 수 있다. 반대로 물의 양이 너무 많게 유지되어도 뿌리가 질식하여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심하면 나무가 죽기도 한다. 이러한 토양 수분 과다 또는 부족을 견디는 힘, 즉 내성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는 토양 수분의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되어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하나인 자연 도태압에 의하여 습지에서는 수분을 좋아하는 호습성 수종이 자라고 건조지 또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지역에는 적은 양의 수분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내건성 수종이 자란다. 하지만 도시 환경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특히 가로수의 경우 물에 대한 선호성을 무시하고 신미성만 고려한 채 심어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길가의 나무는 특히 많은 수분 스트레스를 겪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로수의 뿌리는 물이 침투하기 힘든 도로나 인도 등으로 덮여 있거나 또는 침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투수층으로 덮여 있으며 빗물도 대부분 토양으로 스며들기 이전에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므로 뿌리가 흡수하기 힘들다. 공원이나 정원의 나무들은 가로수보다는 좋은 수분 환경에서 자라지만 이들은 흙을 덮고 있는 잔디와 수분을 놓고 또 경쟁해야 한다. 수분 스트레스는 토양 수분 부족과 수분 과다, 침식, 눈이나 얼음으로부터 물리적인 손상, 그리고 대기 수분 스트레스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1 토양 수분 부족 1. 생육기의 건조. 나무는 자라면서 여러가지 수분 부족 스트레스들을 겪게 되는데 지속 기간에 따라 생장기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가뭄 한발과 생장기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장기적인 가뭄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나무는 1년생 식물과는 달리 일시적인 수분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은 어느 정도 큰 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수분 스트레스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분 부족에 의한 증상 가운데 가장 흔하고도 대표적인 것이 잎의 마름이다. 잎마름은 활엽수에서는 잎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조직이 마르며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다. 그림 3-14
A 참조. 침엽수에서는 잎의 끝부터 기부 쪽으로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한다. 그림 3-14는 그 수분 부족에 의한 은행나무의 잎마름과 탄저병에 의한 칠엽수의 잎마름 사진으로 비교되어 있다. 활엽수의 잎마름은 초기에는 탄저병에 의한 병진과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이라면 잎맥과 잎맥 사이의 조직이 마르지만 탄저병에서는 잎맥을 포함하여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며 그 모양도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분 부족에 의한 잎마름은 밑쪽 또는 끝까지에 달린 잎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 아래까지로 증상이 확산되어 내려오는 데에 비하여 탄저병에 의한 잎마름은 주로 아래까지에 달린 잎부터 나타나서 위까지로 옮겨간다. 요거는 이제 탄저병일 때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잎이 말라 들어가는 거고, 수분 부족일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잎이 말라 온다. 요거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잎마름은 정산 작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불량하여 잎으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잎의 가장자리가 가장 먼저 수분 부족을 겪고 심하면 조직이 터지며 잎이 마른다. 주맥 부근의 여육 조직은 거의 잎이 떨어질 때까지 푸른 상태로 남아 있으나 잎맥 사이의 조직은 갈색으로 변한다. 이는 잎맥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육 조직에 수분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분 부족이 심하면 한여름에도 잎이 떨어질 수 있다. 수분 결핍이 한 생육기 이상 계속되면 잎이 떨어지고 끝 가지들이 말라 죽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수관이 엉성해진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마름 현상은 장가지에서 비교적 큰 줄기로 퍼지기도 한다. 증상이 이 정도까지 진전되면 땅속의 뿌리도 말라 죽는데 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근관 가장자리의 작은 뿌리들이 먼저 죽는다. 수분 부족 스트레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강우량과 강설량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로수나 정원수, 조경수 등은 좁은 공간 또는 생리적으로 부적절한 위치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우량과 강설량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수분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뿌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특히 중요한데 한정된 뿌리 공간은 수분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다. 큰 도로를 따라 심겨져 있는 가로수는 대개 도로와 인도, 배수구 등에 둘러싸여 지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자라고 있다. 이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땅 밑을 살펴보면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분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장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길가, 바위 위, 토심이 얕은 땅은 특히 수분 부족을 겪기 쉬운 장소이고 이러한 환경 하의 나무들은 수분 부족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기 쉽다. 어떤 지역에 가뭄이 든다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 나무들의 가뭄 스트레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또한 땅 밑의 수맥 윗부분이나 웅덩이, 호수 등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그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뿌리 호흡을 위해 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않고 지표면으로 뻗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청근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날씨가 건조하여 지표면이 가까이의 흙이 마르면
수분 부족을 겪는다.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심근성 나무는 지표면의 흙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땅속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을 겪지 않는다. 일반 초본식물과는 달리 크다란 목본식물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수분 부족과 잎마름 병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수분 부족이 일어나고 수십일 내지는 수백일이 지나야 잎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차 때문에 잎마름 증상을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분 부족을 겪는 나무의 경우 그 생육기간 동안 지상부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견디는 반면 뿌리는 늦여름이나 가을에 심각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그 영향이 다음 해 나무의 지상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잎마름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연중 강우 경향은 물론 2~3년간 강우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나무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다. 물론 산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로수나 정원수, 조경수 등은 관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토양에 물이 스며드는 데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관수는 낮은 유속으로 12시간 이상에 걸쳐 적당히 해야 한다. 즉 물이 땅속 30에서 50cm 깊이까지 스며들어 건권 전체가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10일 이내에 비가 내린 적이 있다면 굳이 추가 관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 겨울 건조.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들은 겨울 동안에 건조에 그리 큰 피해를 입지 않지만 겨울에도 잎이 달려있는 상록 화렵수 및 침엽수들은 비교적 큰 피해를 입는다. 겨울에는 대기의 온도와 아울러 토양의 온도도 비록 지표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토양수가 얼어서 나무가 흡수할 수 없으므로 나무는 정산에 의한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 힘들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정산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므로 피해가 더 크다. 또한 늦겨울의 온난화도 겨울 건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늦겨울의 온난화도 겨울 건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분 부족 스트레스는 주로 늦겨울과 이른 봄에 발생하며 이 현상을 겨울 건조 또는 겨울 잎마름이라고 부른다. 겨울 잎마름의 증상은 여름 잎마름과 비슷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잎이 노란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변하며 새로 자라나오는 잎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봄이 되어 겨울 건조 요인들이 사라지면 나무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므로 봄에 새로 나오는 잎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록수는 모두 다 겨울 건조의 감수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척백나무나 철쭉 같은 몇 종은 감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조에 특히 민감한 상록수를 바람이 심한 장소에 옮겨 심었을 때에도 겨울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 울타리나 노출된 곳에 심는 상록수들은 미관상으로는 좋아도 나무 자체는 건조 스트레스를 겪을 확률이 높으므로 건조에 민감한 종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 건조를 막으려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나무 주변에 바람을 막거나 줄여줄 수 있는 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늦가을에 정산 억제제를 잎에 살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요 칡백나무와 철쭉 같은 거는 요게
겨울 건조에 감수성이 큰 수종이라고 한다. 3. 보습제는 작용 기작에 따라 토양의 보수력을 높여주는 물질과 함수율을 높여주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토양의 보수력을 높여주는 물질과 함수율을 높여주는 물질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선 토양의 보수력을 높여주는 물질은 대부분 비이온계 계면 활성화로서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토양에 처리하면 모래알 등의 소수성 표면에 결합하여 자신의 친수성 기가 모래알의 표면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소수성 표면 구조를 친수성 표면 구조로 변화시키고 토양이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은 모래땅과 같이 물이 머물지 못하고 잘 빠져나가는 토양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15에 소수성 토양 입자의 표면 구조와 토양 보습제에 의한 친수성 표면으로의 변환,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다. 자, 함수율을 높여주는 물질은 자신이 비교적 많은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가 주변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분을 주변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주로 전분 등 고분자 화합물이 주성분이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무게보다 200배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습제는 여러 해 전부터 부분적이나마 농업 현장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토양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조경, 특히 잔디 관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나무를 새로 옮겨 심고 보습제를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나무보다 건조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습제가 뿌리 주변 토양의 습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여 뿌리의 생장 환경을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끝까지의 생장은 대개 뿌리의 생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보습제를 처리한 나무가 처리하지 않은 나무보다 끝가지의 생장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토양 수분 관리는 목본류의 성장과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 또는 잔디를 관리할 때 상습적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이라면 보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보습제도 낮은 온도에서는 얼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므로 겨울 건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현재 농업용으로 쓰이는 보습제들은 식물에 대개 약해가 없어 안전하며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도 없다. 자, 4. 정산억제제. 정산억제제는 앱시스산, 아스피린 등의 기공이 열리지 않도록 대사를 저해하는 제제와 왁스 등의 방막 형성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앱시스산과 같이 기공의 열림을 억제하여 정산량이 감소하도록 하는 정산억제제인 반면 왁스와 같이 기공을 포함한 잎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기공으로부터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발 억제제이다. 대부분 제품들은 대사 저해제가 아닌 정발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
정발 억제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둘 사이에 구분이 없이 모두 다 정산 억제제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정산 억제제는 피막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개발된 제제로서 묽게 희석하여 잎 표면에 살포하면 얇은 피막을 만들고 기공을 덮음으로써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정산 억제제의 주요 성분으로는 사용되는 물질은 OED, 실리콘, 오일, 페놀, 뭐야 이게, 왁스 등이 있다. 기공을 덮어 정산을 억제하는 제제이므로 활엽수의 경우 주로 잎 뒷면에 골고루 살포해야 하며 되며 침엽수의 경우에는 주로 잎 안쪽에 살포해야 하나 실제로 가지의 피목 등으로도 수분 증발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잎과 가지 전체를 골고루 살포하는 것이 좋다. 이미 활착되어 자라고 있는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기 또는 토양의 습도가 낮을 때 잎과 장가지들에 살포한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뿌리의 활착을 돕기 위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옮겨 심은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옮겨 심기 위하여 뿌리의 분을 뜨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 뜨기 전에 미리 처리하여 주면 더 효과가 좋다. 분을 뜰 때 잔뿌리의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가며 옮겨 심기 위한 이동 중에도 기공을 통해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정산 억제제는 나무뿐만 아니라 야채나 과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수확 후에 살포하면 수송과 저장 중에 신선도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며 감량도 적다. 심지어는 토양 표면에 살포하였을 경우 토양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나 유지기간이 길지는 않다. 현재 농업용으로 쓰이는 정산 억제제들은 식물에 대해 약해가 없이 안전하며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도 없다. 없다 해도 이거 먹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3-3-2 토양 수분 과다. 첫 번째 침수. 토양이 물에 고이면 나무 뿌리는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뿌리가 죽어서 나무 전체가 완전히 말라 죽는 일도 있다. 지상부와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므로 뿌리 주변은 절대적으로 통기가 잘 되어야 한다. 통기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산소의 부족과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과다 집적으로 인하여 뿌리는 질식한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약 20%에 이르는데 이 산소가 뿌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내 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통기가 잘 되는 토양이라 할지라도 토양 중에 산소 농도가 15에서 20%로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보다는 다소 낮다. 토양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산소의 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며 지하수면 근처에는 1%에 불과하다. 산소 농도가 10%보다 낮아지면 나무 뿌리는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하며 3%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는 완전 질식하여 성장이 멈춘다. 3%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는 완전히 질식하여 성장을 멈춘다. 지표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대기 중의 산소가 토양 속으로 확산되어 들어갈 수도 없으며 뿌리 주변의 흙에 물이 꽉 차 있다면 토양 입자 사이의 공극에 산소가 스며들 수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토양이 혐기적으로 되어 뿌리와 공기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 뿌리는 질식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수목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곧 죽거나 썩어버린다. 일반적으로 수분 과다 영향은 성장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스트레스의 지속 기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고산지 종의 수목에 가장 빠르게 발생한다. 고산지에서는 언제나 수분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홍수가 나도 침수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고산지 종의 수목들은 침수에 대한 내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분 과다의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지형을 바꾸거나 배수시설을 만들고 토지를 개량하여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침수에 대하여 내성이 큰 천건성 수종들을 재배하는 것이 더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습한 지역에서도 잘 사는 호습성 수종으로는 버드나무와 포플러가 있다. 호습성 포플러와 버드나무가 있다.